2023 경기도 생활체육축전이 바로 우리 고양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 곳곳에서 지금 경기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모든 선수들을 힘차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시 아파트 값이 1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입했다고 합니다. 원당 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철거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일산역 복합 커뮤니티 센터 사정이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소각장 반대 주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고양시 의회의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노란 버스만 체육학습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발표로 인해서 고양시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양시 아파트값이 최근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물론 서울시나 이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보면 상승률은 많이 더디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고양시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선 건 1년 2개월 만입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값은 8월 셋째 주에 넷째 주, 그 다음에 9월 첫째 주, 둘째 주 아주 조금씩 이렇게 각각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차이가 좀 있는가요? 덕양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9월 둘째 주 기준으로 덕양구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2% 상승해서 일산 동구나 일산 서구에 비해서 상승폭이 확실히 컸습니다. 특히 준공 5년 미만의 덕양구의 신축 아파트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아파트 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경기도 평균 상승률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9월 11일 기준으로 경기도의 평균 아파트 값 상승률은 0.18%인데 비해 고양시는 0.09,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로 아직은 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봐도 경기도에서 8월에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바로 하남시였고, 뒤를 이어서 화성시, 광명시, 그리고 과천시가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로 전환한 고양시 아파트 가격이 이제 9월과 10월에는 어떤 추이를 보일지 다음 달 통계 발표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지구 지정 이후에 무려 16년 동안 끌어오던 원당 1구역, 즉 뉴타운 사업지구의 철거 작업이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소식인데요. 원당 1구역 여기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 지도를 보시면서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면 밀양박씨 선영과 마산공원, 원당 초등학교로 이렇게 둘러싸인 한 2000여 세대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주택단지입니다. 이곳은 고양시의 역사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는 곳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고양 지역에서 가장 먼저 택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기에 서울 바깥으로 확장됐던 주택단지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풍경이 10월이면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99%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아직 이주하지 않은 10여 세대는 이제 철거 진행을 위해서 계곡장이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추석 이후에 철거를 시작하면 약 7개월 동안 철거가 진행되고 내년 3월이나 4월에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2027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상 35층짜리 아파트 17개 동 2600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곳인 밀양박씨 규정공파 제실 그 추원제, 이 건물 어떻게 할 것이냐 놓고 밀양박씨 종중에서 시위도 되게 크게 하고 하셨었잖아요. 해법이 있어 보이네요. 사진에서 보시는 이 아주 울타리가 큰 이런 한옥으로 된 건물이 바로 추원제인데요. 조합 측 그리고 종중 측이 합의안을 마련하고 시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요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추원제를 사업부지 내에 원래 문화공원으로 계획됐던 부지로 옮기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바깥에 있는 종중 땅 그린벨트거든요. 거기를 이 조합에서 구입을 하고 그거를 고양시에 기부 체납하는, 자, 이런 조금 복잡한 방식을 취했는데, 문중과 조합 측은 이게 모두가 받아들이고 모두가 피해가 적은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고양시는 기부 체납 대상이 지구 내 문화공원에서 지구 바깥에 있는 그린벨트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계획 내용 자체를 일부 변경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쉽게 결정할 문제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산역 광장에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일산도시재생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펜스가 이렇게 크게 쳐진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공사 삽도 못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하 굴착 도중에 발견된 철도 옹벽 문제로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길어진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에 반영 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싸고 국토부랑 고양시가 뭔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 132세대, 일산 서구보건소, 공공어린이집, 청년 창업공간 같은 공공 건물들을 여기에 입주시킬 계획이었고 2020년도에 국토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서 LH가 사업 시행사인데 거기랑 실시계획 협약도 맺었고 2021년 12월 말에 이제 공사 착공을 했는데 이종환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7월부터 작년 공사가 7월부터 네.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 중단 사유에 대해서 고양시는 LH의 부실 설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땅을 팠는데 옹벽이 발견이 됐대요. 이 옹벽이 발견된 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좀 약간 이격을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랑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대요. 근데 최초 설계안을 딱 붙여서 해버리는 바람에 이거를 일부 좀 수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주차장 면적도 좀 줄어들고 건물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아가지고 공사 재개가 늦춰지고 있었다. 네. 이게 이제 시의 설명이고요. 네. LH가 5월 31일 날 건물 이격에 따른 주차장 면적을 이제 줄이고 행복주택 면적도 이제 같이 줄이는 재설계안을 마련을 해서 시에 제출을 했어요. 양보안을 제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LH 측 재설계안이 우리 시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의 사전 협의 없이 제출됐고 사업지 주변 여건 및 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아서 보류 중인 상태다. 시가 이 말을 한 거에 뭘 지금 염두에 둔 것이냐. 네. 쉽게 말해서 여기 주변이 비싸지고 있다. 이런 데다 공공임대 짓는 게 말이 되느냐. 정책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다. 민선 8기 정책은 공공임대 반대잖아요. 핵심은 행복주택 안 된다입니다. 시가 작년 10월부터 이미 국토부에 이 행복주택 계획을 사업시설로 바꿔달라 줄기차게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 답변이 뭐였냐면 최종 답변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 시정 방향의 변경은 사업계획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취소된 행복주택 물량만큼 대체 부지 확보가 필요한데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죠. 시에서도 대학생 기숙사를 만들자 요 방향이 좀 논의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 말에 제가 취재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방향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관련법상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운영 예산 누가 부담할 거냐. LH 쪽에서는 당연히 고양시가 부담을 해야지. 고양시는 우리 왜 이거 우리 내기 싫어, 우리 안 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일이 틀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좀 이거 답답한 상황인데 네. 만약 사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재정 손실이 일단 막대하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고양시가 매몰 비용뿐만 아니라 국도비 반납, LH의 손해배상 이런 것까지도 우려된다. 이 매몰 비용이 한 74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시공사 배상 금액이 한 20억 정도 최대 예상된다고 해요. 그리고 일산 도시재생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총 120억으로 받았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 전부 다 반납해야 되는 문제까지도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고양시는 일단 국토부의 활성화계획 연장을 요청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임대주택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있잖아요. 고양시가 고집을 꺾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 고양시갑위원회 그리고 고양동, 관산동 범대책위가 7일 벽제동 내유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발대식이라는 행사를 열고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 절차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익감사 주요 취지는 총 3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후보지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지역 주민대표를 원래 위촉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냥 임의로 주민대표 3명을 거기에 넣은 상태였거든요. 이게 이제 관계 법령과 맞지 않다. 위법적이다. 그 다음에 입지선정 공고 내용에 이제 폐기물 용량 산정을 하는데 요 그
수치에 대한 좀 논란들도 있어요. 이 문제도 같이 지적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주 신청 방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 후보지 선정하는 방식이. 땅 주인이 신청하는. 예. 네. 이것 또한 폐기물 처리법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위법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공익감사에 청구했다고 볼 수 있고요. 유병환 내유초 학부모 회장은 발언을 했었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제 아이들이 뛰어노는 학교 인근에다가 이런 후보지를 발표하는 고양시에 좀 항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주민감사 청구를 시작이 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즉각 소각장 공모 계획을 철회를 하고 적정 부지를 찾아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 10월까지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감사원에 청구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고양과 관산동 주민들이 워낙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300명은 무난하게 서명이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양시 의회 파행이 굉장히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초 고양시는 이제 7일날 임시회를 열고 21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39건의 안건과 그 다음에 시의원들이 발의한 2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본회의장 문이 열린 기미가 보이지 않다고 해요. 지금 이제 여당과 야당, 시의회 의장, 그리고 고양시장까지 누구도 이제 좀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이건 좀 내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나서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임시회에서 되게 중요한 사안들이 이번에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제2회 추경 예산안 이 규모가 1946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이번에 심의하고 처리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비 등 처리가 시급한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동환 시장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예산인 경제자유구역 추진, 또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 관련 예산도 26억 원이나 이 추경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의 첫날인 7일부터 파행이 시작됐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뉴스 택배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이동환 고양시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6월 고양시의회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 시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김영식 의장이 시장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에 답변을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이동환 시장이 답변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김영식 의장이 받아들이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그게 뭐냐 항의를 하면서 이제 회의장을 박차고 이제 나간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은 답변을 회피하고 있고 김영식 의장과 국힘의원들은 사전에 시장 해명 듣기로 약속해놓고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양당 대표 발언 순서만 약속했지 사전에 시장 해명 듣기로 이렇게 명확히 약속한 건 아니다. 고양시장의 출석 여부가 안건 의견과 무슨 상관이냐. 어서 빨리 의회 들어와서 안건 처리하자면서 파행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든 간에 핵심은 누군가가 정치력을 좀 발휘를 해서 해법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누가 하냐가 관건인 것 같네요. 13일에 고양시 의회의 김영식 의장, 이제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조현숙 부의장, 민주당이죠. 의장단 명의로 시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서 뭔가 좀 이제 해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 의회에 향후에 출석 가능한 일자를 알려주면 그 날짜에 맞춰서 시의회를 열겠다라고 시장의 참가를 전제로 의회를 열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전달을 한 것이죠. 답변이 안 돼. 근데 이 내용이 좀 애매합니다. 뭐라 그래 했냐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7일 제1차 본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 추경안 제안 설명을 마쳤으나 의회 사정으로 정해된 이후 현재까지 의사 일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 하루속히 회의를 속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라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먼저 찍으면 어쨌든 그날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잖아요. 의회가 먼저 날짜 잡으면 시장 일정에 따라서 이거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자, 뭐 이런 속셈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느 한쪽도 문제를 풀어갈 마음이 정말 없어 보입니다. 이거 정치가 실종된 고양시 의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마련인데 전달해드리는 저희 마음도 참 답답할 뿐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 체육학습에 전세버스가 아니라 노란버스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법제처 해석이 최근 나오면서 지금 학교들이 대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고양시 상황이 어떤지 윤시영 인턴 기자, 현장 취재 전문 기자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각 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학사 일정 위에서는 체육학습을 강행해야 되는데 노란 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했다가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은
책임을 담당 선생님이 모두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취소를 해도 부담이 따릅니다. 버스업체 위약금 요구 등을 담당 교사 개인이 역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애매하고 하나만한 공문만 이렇게 하달해서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는 모습입니다. 버스 업체들도 지금 좀 난리일 것 같은데요. 고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고양시 초등학교 60곳 중에서 50%의 체험학습이 취소가 됐고 40%는 그나마 지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10%도 결정이 보류 상태라고 합니다. A업체의 경우 취소 건수가 무려 103건, 피해액은 무려 7억 원에 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을철 성수기에 영업이 뭐 완전히 날아가게 생긴 거죠. 체험학습 시설들의 피해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고양시는 이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이 특성상 도심지 주변에 무슨 테마파크나 아니면 체험농장 등이 곳곳에 이렇게 산재하고 있는데요. 10월과 11월에 예약이 거의 다 취소되는 바람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산동에 자리하고 있는 모 테마교육농장 대표는 10월, 11월 현장학습 예약이 대부분 취소되는 바람에 자체 집계한 피해액만 약 3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장 직원들은 물론 뭐 체험학습 강사 등 관련된 수십 명의 일거리가 끊어질 상황이다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유예 기간을 두거나 그 그렇죠. 사이에 이제 로드맵을 입법적으로 만들어야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책임 하나도 안 지고 그냥 이렇게 왔으니까 알아서 하래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다 던져주면은 피해를 고스란히 다 네. 겪고 있는 문제가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하루빨리 좀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네요.